200회 부천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회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결정을 보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없습니까? 네, 이어다시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황춘하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하고자 합니다. 출석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에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문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부국장, 행정지원국장, 농립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 사업단장, 순도시 사업단장, 창조도시 사업단장, 산후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리소사 오정 3기로 부총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어다시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특별회의 세입 제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2019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지방세 발행 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오늘 부천시의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세계 경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또한 내수 회복이 미약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부천시 예산은 국가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 자체적과 도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 또한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천시 예산 편성의 방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경상 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 확대 사업은 보류와 축소 방침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전략적인 예산 배정으로 부천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2015년도에 부천시 재정규모는 1조 1,828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94억 원이 증가했지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재정의 한 축을 이루는 경기도의 재정 보조는 올해에 비해 116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비 보조금의 지원 축소분에 대해서는 시비의 충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비의 증가 원인은 국가 기초연금의 본격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0%를 넘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입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지방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지비 증가폭에 따라 시비를 대응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당장 직면한 재정난의 극복을 위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도의원 물론 지역 역량을 총결집해 국도비 추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은 내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지출 부분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효율화로 지방채 감소를 이뤄왔지만 이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속 사업에 대한 부족 지원에 대해서는 강화된 원칙과 함께 구체 상환 계획까지 동시에 수립해가는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정한 구체 기준의 건전성 비율은 준수해 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 비율은 8% 선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계속 진행해 가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시민들의 기대 심리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디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차질 없는 완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수립된 2015년도 부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5년을 부천시의 공간 재편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부천시의 좁은 도시 면적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구 90만이 살아가는 도시의 면적이 5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을 위한 또 기업 활동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을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더욱 확장을 진행하려 하거나 지역에 기업 유치를 하려 한다면 낮은 가격에 여유 있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기업을 바라보면서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부천의 공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미래 우리 부천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간 재편을 위해서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경인 국철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 상부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곡 복개촌의 보강 사업과 오정동 군부대 이전, 보강동 일대의 보도 제한 완화 등을 통해서도 도시 공간의 확대와 효율화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영상단지는 문화, 종합운동장은 경제를 주된 테마로 해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소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또 시청 옆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통합과 복합개발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도 2015년을 우리 부천 미래 병력을 새롭게 준비하는 공간 재편 실현의 원전으로 삼을 것입니다. 녹색 자연 공간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해 나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녹지공간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왕에 만들어놓은 둘레길이 좋은 군복입니다. 또 20여 년 동안 방치됐던 공간을 농업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구에 녹지생활공간의 조성, 또 시민들의 기부수목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여월촌을 비롯한 방치된 하천의 둘레를 녹색 수변길로 조성해 갈 것입니다. 또 앞으로 4년 동안 2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식목의 기간도 4, 5월 식목일이 들어있는 봄시기만이 아닌 식목한 나무의 생육이 가능한 가을까지로 확대하고 식목일에서 나아가 식목주간, 식목월을 설정 운영해 갈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징인 복숭아 나무 숲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동네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꽃거리를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고 부천의 대표 5대꽃 축제인 진달래와 벚꽃, 복사꽃, 철쭉, 장미꽃의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천의 도심이 녹색과 꽃으로 사계절 활기 넘치고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불과 지난 10년 전만의 부천은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지배되겠지만 오늘날 우리 부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문화특별시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 아이콘인 만화와 영화 그리고 부천피를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90만 부천 시민이 문화예술의 객체로만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주인으로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트밸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술특화 사업인 부천 아트밸리 사업에 대한 수혜자들,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97%, 거의 100%를 상회합니다.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를 더 강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 아트밸리 사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밸리 사업으로 확대해가고 어르신 아트밸리 사업, 실버 아트밸리 사업으로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동해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을 이런 프로그램의 학습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거점별로 문화를 공급하는 문화발전소를 새롭게 확대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건 사업인 문화예술관 건립사업도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잘 육성해온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문화시설이 긴밀한 조화 속에서 부천의 문화도시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부천시 도로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분석되어 있는 이유는 높은 인구 밀집도 때문입니다. 차량 밀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률은 26.7%이지만 부천시는 15.1% 수준입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주된 이동수단이 승용차와 버스, 지하철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 교통 환경은 지하철이 상당 부분 교통 수요를 흡수할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지난해 개통한 지하철 7호선은 부천시의 동서 구간의 교통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부천 안산 지하철이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장선상에 있는 부천과 고양선의 착공이 중앙정부와 그동안 사업비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드디어 타협을 이뤄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 남북 간의 지하철이 완공되면 또 하나의 부천의 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후에 발표할 원주역과 화곡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을 더하면 우리 부천은 앞으로 2018년까지 명실상부하게 격자형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격자형 지하철 시대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의 완성, 대중교통망의 종합정비, 도로 확보, 추가적인 공영주차장의 신설 병행 추진으로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규모입니다. 2015년도 도로 예산은
1조 1,82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9,410억 원으로 481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418억 원으로 3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692억 원으로 132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726억 원으로 5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조 회계별 수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수입 내역에서 수입금은 9,41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39억 원, 세입은 19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38억 원, 지방재정보전료 112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51억 원 증가했으며 지방채 가전은 27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가전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1,69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42%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성수도 사업이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가수도 사업이 1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8조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72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64%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국민재산관리에서 2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에 101억 원, 도시재정에 139억 원, 도시개발에 3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가전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원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영세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0억 원이 증가했고 인건비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쪽에 기능별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연료에서 19억 원, 공공재정 및 안전 분야에서 20억 원, 문화 및 공유망에서 99억 원이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1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연금 분야는 청사, 시설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에 124억 원, 행정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에 97억 원, 분반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문동 CCTV 설치 운영 등에 64억 원, 재난예방 관리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조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에 214억 원, 학교 교육 지원에 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100억 원, 지리예술단 운영에 74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운영에 48억 원, 자본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57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환경 분야, 보호 분야에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환경재산 사업에 27억 원, 일반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 처리비에 152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부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717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123억 원, 영유아보호 사업 지원 등 교육 서비스 강화에 1,182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장 등에 1,194억 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238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등 의료 지원 사업에 102억 원 등을 반영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도시 지원 등에 49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금연 기술
기술지원센터 등 첨단산업 일품에 6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범안로 개설 등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유지 등에 13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원 조성 및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156억, 156억 원, 도시 주거 환경 정비기금 등 전출금에 1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인건비와 행정운영비에 9,6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조 공기업 특별위계 성질별 내용입니다. 세출 규모는 1,692억 원으로 인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영비 31억 원이 증가했고, 경상 이전에서 33억 원, 자본 지출에서 14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위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95억 원을 반영하였고, 운영비는 가수 공기업 운영비 등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가수 처리장 민간기타 운영비 2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여포 가수 처리장 증설공사에 267억 원, 신국 춘희 처리중도 가수관로 정비공사에 1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조 기타 특별회의입니다. 대출 규모는 729억 원으로 인건비는 2억이 증가했으며 물건비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에서는 99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타 특별회의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7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교통질서 통일 사업에 1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 이전에서는 시설관리 공단 주차사업 주택비 132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자본 지출에서는 동네 북부광장 교통 환승시설 구축에 60억 등을 반영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의 근거를 두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입자명과 투자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입하고, 우리 시는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재정 운영이 기본 틀로 흘러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세와 국고보조 등은 세수 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인 여건 및 투자 반응이 변화가 심해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내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총 재정 규모는 6조 1,485억 원 정도 예상되고,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가 4조 7,80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524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470억 원, 기금이 1,683억 원이며, 분할재정은 투자재정은 4조 4,047억 원이고, 나머지 1조 7,438억 원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 등 경상지출비가 될 것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등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33건에 4조 4,047억 원이며, 이중 신규 투자 자금은 16건에 2,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88건에 1조 9,767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 이유는 금년도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산 및 교통 분야가 12.9%로 환경보호 분야가 11.4%,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8%로 순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5년간 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계획 수입에서 3.2%, 이전 재원이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입 측면에서 전체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는 경영 거출이 2.1% 감소한 반면 투자 가용 비용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악화 상황이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지방세와 세입이 등 자체 세입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고 사회복지비 부담 등 세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방채의 적극적 운영으로 최소한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정도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201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원칙으로는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발행이 되어 있고 중장기 투자 계획과 연동한 지방채 운영, 투자 효율성을 감안한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실효성 있는 채용 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사업비 규모 등 지방채 발행 사전 절차 이행 및 발행 조건을 충족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조성과 도관 재산투자사업,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등 시민이 안전과 주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6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사업이라도 총 사업비 20억 원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바 제외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상반기에 1,326억 원에 달하는 채용을 안고 있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채용 사업에 주력해서 869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용액은 금년에 발행할 93억을 포함해서 연말에 가면은 639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6%가 될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부천시의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정례 회기용 제출 예정인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선정합니다. 이번 정례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재정문화위원회 3분, 행정복지위원회 3분, 도시교통위원회 3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윤명국 의원, 정재현 의원, 우지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의원, 김관수 의원, 홍기천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서원호 의원, 최박철 의원 이상 부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역과시로 강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및 제출 예정인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부천 시민명예 시민증서 수요 결과 보고를 선정합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매년 당해년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2014년부터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연계해서 매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을 2쪽입니다. 먼저 중기 인력 운영 전망 중 첫 번째 행정 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총 인구는 87만 6,083명이며 세대수는 32만 7,364세대로 향후 5년간 인구 수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고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고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지역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 변화를 예측해보면 뉴타운지구 회의에 따른 지역개발 및 재생, 복지지원의 안정적 확대, 생활문화진흥, 환경과 생활속 안전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공공주택들의 노후에 대한 주거환경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력운영 기본 방침입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들 인력운영 계획으로는 2014년 말 총 정원은 2,242명입니다. 2015년부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9년까지 정원이 4.6%인 총 103명을 증원한 2,34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가 변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변화는 증원 분야가 116명, 감원 분야가 13명으로 5년간 총 103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증원 내용은 지방세 수입 전산 조직 인력 6명, CCTV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10명, 송내 도서관 및 오동 도서관의 인력 22명, 동 무한골목 복지센터 추가 배치 인력 44명 등으로 총 116명입니다. 감원 내용은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인력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조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조직이 되도록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 기본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근거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회의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수여자 인적사항으로는 이시재, 신철영, 김은혜, 유선만 총 4명이며 생년월일 및 주소는 위임을 일족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 일시 및 장소는 지난 11월 3일 원래 교시 시청 오른마을에서 수여하였습니다. 수여 공정으로는 먼저 전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시재님은 부천 가와사키시 시민교회 공동대표로 1991년부터 일본 가와사키시와 교류를 추진하여 1996년 10월 21일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가교의 칼과 이후 꾸준히 인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우호중기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 시민원수지만 신철영님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정착에 기여한 공과 부천 시민운동,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헌신하며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 여성전화회장 김은혜님은 차별과 폭력 없는 부천을 위해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를 창립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성만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천 미래학교 운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교육 분야 및 국외 우호교육 협력 분야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신 공익특기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계를 발표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안전처리 등 상임위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이어졌습니까? 이 의견 따식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분께서는 12월 8일까지 시정 질문 노지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 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